교수입니다. 수도용지 공매권 질문 나왔네요. 공매 2023-088881-006 수도용지 공매권입니다. 손순수범님, 나날이 질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주소 경기도 포천시 관이면 중리 1142-지목공원 용도 수도용지. 경기도 포천시 관이면 중리 1143 지목 수도용지 용도 수도용지 해서 소규모 상수수를 유치한 2개의 빌지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어떤 종류 물건인지, 토지를 사실상 기부채납한 개념의 토지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인 건지 교수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부채납은 아무데나 기부채납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받아줄 때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요 수도용지가 이렇게 공매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7,300인데 지금 보니까 지목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 땅이 나왔네요. 보존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교동지구인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토지 위에 수도시설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이제 수도시설 같아요. 수도시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도실에 박혀있는 요 땅 위에 토지가 경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취락지구 교동지구 써 있으면 마을 불악이 형성된다는 얘기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림에서 보면 벌써 마을의 불악이 형성된 모습을 띠고 있네요. 제법 큰 불악을 형성하고 있죠. 햇빛도 이렇게 쭉 경사져 가지고 잘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목이 공원이에요. 이게 좀 재미있죠. 자연취락지구고, 그럼 요 땅인데 밑으로 가봅니다. 수도용지 자연취락지구, 요 땅 지역도로 보면 요 땅이고,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지처럼 개발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가서 보면 전원주택지의 모습을 쭉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동마을로 개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본권 토지는 1142번지 지목 공원과 1143번지 지목 수도시설의 소유자는 영농조합법인 교동이라는 법인체, 또 2014년도 11월 20일 보존득이함 2014년 수해대책 이주마을 형성을 위한 토지 개발 사업이 있었다고 한다. 한탄강 수해로 인한 이주사업으로 마련된 주거지다. 즉 이거예요. 인근에 한탄강 주변에 집들이 있는데 물이 범람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심수폐를 입고 이재민이 되니까 이들에게 집을 짓고 옮길 수 있는 이주마을을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수해대책 이주마을 형성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한탄강 수해로 인해 이주사업으로 마련된 주거지라고 하며,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인 물탱크 외 토지만 공매에 진행된다. 시설은 포천시세살며 시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갖고 있고 요 물탱크가 올라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져서 물탱크가 포천시에서 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내가 낙찰받고 옮길 수 있냐, 이거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개발됐을까?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힌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 보여요. 한계농지 정비지구라고 써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농요건 분리농지가 있어요. 분리하다 이거죠. 그 농지증 필요 없고, 한계농지는 한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면 우리 예전에 경제학 이론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배고플 때 빵을 하나 먹으면 10이라는 걸 느끼는데 2개째 먹으면 9, 3개째 먹으면 7, 6, 5, 4, 3, 2, 1, 0, 0까지 떨어져요. 먹는 게 너무 이제 배부르고 힘든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먹으면 이제부터 막 속이 들리고 배 아파요.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0까지가 한계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계농지도 농사 일을 노동력 들였더니 10이 나온다. 이게 좀 농사짓기 불리한 데를 쭉 가다 보니까 여기는 농사지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럼 이게 한계농지예요. 이런 게 경사진 농지 같은 거. 옛날에는 이런 데다가 무배추 심고 했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져서 도저히 무배추 심어도 안 남아요.
기계와 영농으로 대규모 영농하는 무배추 심는 게 나니까. 그럼 이런 데가 이제 한계농지예요. 그럼 이런 한계농지가 있다면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게 한계농지 정비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한계농지 정비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농정가 문의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해요. 이거를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었더니 혹시라도 구분지상권이 있다면 이거는 낙찰돼도 얘들 구분지상권으로 못 내보내요. 일부는 수용된 거니까 일정 공간이니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분지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한계농지 정비사업에서 마을 만들어 분양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전기 수도 같은 걸 어떻게 마련할까 이거 계획서 넣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도가 없다면 지하수 관정 파서 맑은 물이 나오는 데서 뿜어서 물탱크에 담았다 지역 주민 나눠줘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게 뭐냐 또 한계농지에서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마을을 만들 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거를 기부채나 받았는지 알아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임대만 썼는지. 그럼 이런 거죠. 어디다 알아봐요? 아까 여기 써 있잖아요. 아까 써 있는 것처럼 농정가에 문의해봐라 써 있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사업 했다면 담당과에 물어보고 여기 교동지구 자연친화학 쪽에 한계농지 정비사업 했는데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조건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아 그거요. 걔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거 기부채납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등기만 안 넘어갔지? 이건 뭐예요? 이미 넘어온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이 거기 있는 그런 한계농지 정비사업 하는 애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뭐 3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해서 우리가 쓰고 뭐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들을 풀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한계농지 정비사업에서 이런 수도관전 시설을 그쪽에서 만들면 이런 기반설은 대부분 지자체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넘어갔는데 그냥 기부처럼 넘어가면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라 186조가 아니라 187조 적용이라 등기는 어느 쪽에 있어도 무늬만 사건으로 지자체 거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무슨 영구적 임대차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매 넘어갈 때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관리법에 따른 임차권도 국가나 지자체 재산권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민법적 사건과는 달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경매를 받는데 못 없앤다면 빨리 공매를 받아서 못 없앤다면 불허가 시켜야 돼요. 왜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못 쓰는 거 임대차 연구 인수되는 거 있는데 표시 안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 갈래인가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이쪽 농어촌 정비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아니, 답을 다 찾아서 알아봐 주세요. 내가 컨설팅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고 나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거죠. 요리사가 자 스파게티 이렇게 요리합니다. 방송하면 앞에서 보는 사람이 스파게티 요리를 해다 갖다 받쳐야지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스파게티 요리는 이렇게 한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딱 농어촌 정비사업 한계농지 정비사업 한 거니까 여기 농정가 문의해봐라 이쪽에 전화해보면 그쪽에 이 사업할 때 자료 보관이 있어서 그런 권리관계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영상 찍을 얘기니까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